전 시간에는 그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로그아웃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글 목록 보기, 글 상세 보기 이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글을 쓰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 글쓰기 버튼이 이 링크가 활성화가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list.html 가보면 지금 보니까 로그인 인포가 널이 아니면 로그인 상태라고 했었고요. 자, 요 조건이 로그인 인포가 널이 아니면 로그인 상태, 널이면 로그 아웃한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글쓰기 버튼도 이 A 링크가 있잖아요. 이 A 링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널이 아닐 때는 이렇게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팸 태그를 하나 줘서 어, 글쓰기 버튼을 둔 다음에 여기다 조건을 이렇게 줄 거예요. 널일 때. 로그인 인포가 널일 때는 링크가 안 달린 글쓰기. 그 다음에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글쓰기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서버를 재시작해 볼게요. 자, 이건 이제 타임 리프 문법이에요. 자, 이렇게 서버를 재시작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새로 고침했더니 링크가 사라졌죠? 글쓰기 버튼이 안 눌립니다. 자, 로그인 버튼 누르고 d2 골뱅이 example.com 암호가 1, 2, 3, 4라고 만들었었어요. 로그인을 성공하면 이제 글쓰기 버튼이 이렇게 링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글쓰기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용자가 로그인 했잖아요.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제목과 내용이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라이트 폼은 어디 있느냐? 라이트 폼을 한번 가볼게요. 라이트 폼은 여기였는데 로그인한 사용자만 글을 써야 되고 여기 보면 여기 이 부분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이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이름이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은 세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션에서 정보를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드리냐면 세션에서 정보를 읽어드리려면 http 세션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션이라고 해주고 이 라이트 폼에다가 세션에서 읽어드린 로그인 정보에서 이름을 꺼내가지고 라이트 폼에다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 여기에 이름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요 템플릿에다가 값을 전달하려면 모델이라고 불리는 객체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보면 로그인 어떻게 했어요? 이 세션으로부터 get attribute에서 값을 꺼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꺼냈었습니다. 이렇게 값을 꺼냈었어요. 그런데 라이트 폼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폼인데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인 인포가 널이면 리다이렉트를 해볼게요. 어디로 리다이렉트 하도록 할 거냐면 로그인으로 리다이렉트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은 어디였냐면 로그인은 이 로그인 폼이었죠. 이 경로로 리다이렉트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로그인 폼으로 세션에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자, 세션에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슬래시 로그인 폼으로 리다이렉트 할 거예요. 자, 리다이렉트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로그인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모델에다 값을 담아서 보내줄 겁니다. 모델 add attribute 이름은 로그인 인포 해서 이제 로그인 인포 객체를 전달할 겁니다. 어제 이 대소 문자를 제가 틀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모델에다가 이렇게 값을 담아서 보내게 되면 라이트 폼에다가 라이트 폼이 이 로그인 인포 정보를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라이트 폼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라이트 인포로 가면 여기서 세션에서 읽어드린 이름이 이 부분에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력이 돼야 되는데 타임리프에서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팬 태그를 하나 적을게요. 이렇게 스팬 태그를 적고요. 여기다가 이제 값을 출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타임리프 스팬
오브젝트 밸류 출력 이렇게 한번 오브젝트 밸류라고 출력을 해봤더니 튜토리얼이라고 나오잖아요.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값을 출력할 때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주냐면 음, 자 여기 보시면 p 태그에 th 콜론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ph 콜론 텍스트라고 써 있고 이퀄 다음에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면 값이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샵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 어디 갔어요? th 콜론 텍스트라고 써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스팬 태그를 해주고 th 콜론 텍스트 해주면 이게 값이 출력되는데 우리는 로그인 인포라고 값을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고 홈이 아니라 로그인 인포가 되는 거고요. 로그인 인포에 무슨 객체였습니까? 자, 로그인 인포에 무슨 필드였냐면 로그인 인포의 네임이었죠. 그래서 네임 값에다가 여기에 써줘야 됩니다. 네임. 그럼 이제 전달받은 로그인 인포의 네임이 출력이 되게 된다. 그런데 리스트를 한번 가보면 달러였었거든요, 사실. 달러 해줘야지만 이제 값이 출력이 됐었는데 샵이 아니라 달러였던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달러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달러 해줘야 요 사용자가 넘겨준 객체 모델에다 담아서 넘겨준 객체의 네임 값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 서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버를 재시작하면 이제 세션 정보가 지워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어때요? 로그인 정보가 없으니까 라이트 폼이 나오지 않고 로그인 폼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d2example.com에 1, 2, 3, 4에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면 제 이름이 나왔고, 글쓰기 누르면, 여기 둘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여기서도 이름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이 출력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list.html을 보면, 제 이름이 이렇게 하드 코딩 돼 있을 거예요. 어디 갔나요? 로그인. 이 부분은 제 이름이 이렇게 하드 코딩 돼 있죠? 이 부분을 지우고 스팸 한 칸 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스팸 태그 안에 텍스트 값으로 저기 지금 현재 로그인 인포 네임을 넣어주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서버를 재시작해 볼게요. 사실 서버를 매번 재시작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데브 툴 같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면 서버가 재시작했기 때문에 세션 정보가 지워져서 로그 아웃 상태가 됐고요. 다시 로그인. 자, 아이디 암호 입력하고 로그인 누르면 이제 여기 둘리라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이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글쓰기를 누르면 제목이랑 내용을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목을 헬로우 내용을 월드라고 치고 등록을 누르게 되면 제목과 내용이 전달됩니다. 어디로 전달됐어요? 라이트로 전달됐죠. 자, 글쓰기 폼을 가보면 저번 했던 건데 제목이 뭐예요? 네임이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텍스트 에어리어 네임이 컨텐츠죠. 그래서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액션으로 지정된 라이트에 슬래시 라이트에 포스트 값으로 값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를 가보면 이렇게 슬래시 라이트가 있고 포스트 매핑이라고 되어 있죠.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온 값이 여기에 전달되는 거예요. 타이틀과 컨텐츠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저장해 줘야 되겠죠? 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게시물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New에서 자바 클래스로 보드 서비스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기태에 이 새로운 소스가 추가돼야 되니까 기태에 자동으로 추가해라고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애노테이션이 서비스라고 붙어야지만 컴포넌트 스캔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드 서비스라고 해줬고요. 이 보드 서비스가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서도 사용돼야 되니까 여기도 선언해 줍니다. 보드 컨트롤러에서 보드 서비스가 사용되니까 private final 보드 서비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파이널로 선언해 준 것은
생성자에서 반드시 주입받아야 한다 했었죠. 파이널로 선언된 걸 주입받으려면 롬복에서 required args constructor란 걸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얘를 생성자에서 받아서 초기화해 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요거로 인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파이널인 변수만 초기화해 주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어요. 자,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제 앞에 수업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보드 서비스는 이 글쓰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코드가 나와야 되죠. 보드 서비스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등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dd 보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여기에 어떤 값이 전달이 돼야 되냐면 누가 글 썼는지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 보드 테이블부터 한번 볼까요? DSC 보드라고 해서 보드 테이블 구조를 보니까, 자, 보드 언더바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뭐야? 이거 자동 생성되는 거죠? 타이틀은 사용자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컨텐츠는 뭡니까? 이 컨텐츠는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유저 언더바 아이디는 뭐예요?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아이디 인트 값, PK 값이죠. 그 다음에 REG 데이트는 등록일인데 타임스탬프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현재 시간이 들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뷰 카운트는 0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게시물에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무슨 값이 필요하냐면 사용자 아이디랑, 그죠? 사용자 아이디랑 요 아이디, 그 다음에 타이틀, 컨텐츠 세 가지 값은 입력받아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야 될 값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는 어떻게 구하냐면 세션에 이미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컴마 해주고 http 세션을 적어줍니다. 세션을 적어주고 아까처럼 이렇게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역시 로그인 안 한 상태라면 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으로 똑같이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얘 세션 변수를 세션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세션으로부터 정보를 읽어드려서 널이면 다시 로그인 폼으로 이동시켜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애드보드 해주는데 어떻게 우린 값을 넣어줄 거냐면 로그인 인포에 get user ID, 지금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 값이랑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과 내용이 있었죠. 이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서 저장하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메소드가 필요한 거예요. 애드보드는. 근데 애드보드란 메소드는 서비스에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 이렇게 메소드 선언해주고 커맨드 엔터 키를 딱 누르게 되면 이 메소드를 보드 서비스에다 생성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메소드가 추가가 되죠. 그럼 보드 서비스는 어때요? 보드 서비스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는 하나의 트랜잭션 단위로 동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트랜잭셔널 애노테이션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됩니까? 유저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DAO에서 구현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 서비스는 DAO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DAO는 어떻게 이용해요? 없으니까. 게시판 테이블에 저장하는 DAO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DAO에다가 역시 자바 클래스 보드 DAO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DAO는 어떤 애노테이션이 붙는다고 했었냐면 레파지토리라는 게 하나 붙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레파지토리라고 붙으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컴포넌트 스캔해서 얘도 빈으로 관리가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드 DAO인데 우리 앞에 유저 DAO 만들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자, 인서트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심플 JDBC 인서트 오퍼레이션도 필요했었고 네임드 파라미터 JDBC 템플릿이라는 것도 SQL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했었죠. 얘도 이게 두 가지가 또 필요하니까 보드 DAO도 똑같이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얘도 파이널이네요. 얘도 여기도 파이널로 선언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이제 생성자에서 초기해주는 거고, 보드 DAO도 이제 파이널로 선언해주고요. 인서트 유저가 아니라 인서트 보드라고 변수 선언해주겠습니다. 파이널한 변수는
값을 꼭 초기화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 줄 텐데 이 두 가지를 초기화해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이렇게 생성자에다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누가 넣어준다고 했었냐면 스프링이 요 레파지토리라고 선언돼 있으니까 요 빈을 생성할 때 자동으로 데이터 소스를 넣어준다고 했었죠. 이거를 우리가 생성자 주입이라고 했었습니다. 스프링이 자동으로 이 데이터 소스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가 뭐예요? 히카리 CP라고 했었습니다. 히카리 CP 빈을 주입한다. 데이터 소스 구현체가 히카리 CP였던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 안에서 얘네 둘을 이제 초기화 해주는데 뭐 항상 자주 하다 보면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많이 하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죠. JDBC 템플릿은 데이터 소스를 생성자로 받아들인 네임드 파라미터 JDBC 템플릿으로 초기화해주면 되고요. 요 인서트 보드는 얘가 인터페이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심플 JDBC 인서트가 사용되는데 테이블 네임을 뭐로 고쳐줘야 돼요? 우린 보드 테이블이니까 이게 보드가 되는 거고 오토 인크리먼트로 이게 보드가 되는 거고 테이블명이 오토 인크리먼트로 자동 증가해주는 컬럼이 뭐예요? 보드 언더바 아이디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서트 할 때 자동으로 증가되는 아이디 이름이 보드 언더바 아이디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인서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얘는 각종 SQL을 실행하기 위한 네임드 파라미터 JDBC 템플릿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드 다오를 초기화해 줬다면 이 보드 다오가 어디서 사용돼요? 서비스에서 사용됩니다. 역시 private final 보드 다오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고요. 당연히 임포트 해줘야 되고 파이널한 변수를 자동으로 초기화해 주려면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required args constructor라는 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 받아들인 요 값을 가지고 게시물 저장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 다오에 역시 똑같이 add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들인 유저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만 넣어주게 되면 저장하는 거예요. 자, 이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드 다오에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역시 얘도 트랜잭션 처리가 되도록 트랜잭셔널을 넣어주겠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서부터 트랜잭션이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서비스의 트랜잭셔널 메소드가 시작돼서 add 보드로 가면 여기서 트랜잭셔널이 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가보면 요 트랜잭셔널의 기본값 중에서 얘가 뭐라고 했어요? 전파 옵션이라고 했었죠? 전파 옵션의 기본값이 required로 되어 있으면 서비스에서 트랜잭션이 이미 시작해서 add 보드, 다오의 add 보드가 실행이 되면 기존 서비스에서 실행한 트랜잭션에 포함시켜라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기존 트랜잭션에 포함되는 겁니다. 새로운 트랜잭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하튼 이렇게 유저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를 받아들인 거고요. 그럼 인서트 하기 위해서는 얘를 사용했댔죠. 인서트 보드라는 걸 사용한댔습니다. 자, 인서트 보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xecute 해주면 돼요. 자, 인서트 보드에 execute 해주는데 자동으로 증가된 보드 아이디 값을 받고 싶으면 add return key 해주면 되고요. 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execute 해주면 됩니다. 그때 SQL 파라미터 소스를 넣어주면 되죠. 근데 저번에 유저 다오에서는 리턴 키를 받았던 이유는 요 값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리턴 키를 받아들여서 권한을 매핑해주기 위해서 필요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인서트면 끝나기 때문에 리턴 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execute 요걸 사용할 겁니다. 요걸 사용할 건데 자,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SQL 파라미터 소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세 가지 값을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SQL 파라미터 소스 파람스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요 세 가지 값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게 누가 있었냐면 유저 다오도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요 빈 프로퍼티 SQL 파라미터 소스 요런 걸 이용해 주게 되면 여기다가 유저 DTO 객체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어, 칼럼에 맞게끔 변환시켜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요게 유저가 아니라 보드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보드는 뉴 보드. 한 건의 보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보드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보드.set 유저 아이디에서 유저 아이디 넣어주고, 보드.set 타이틀에서 타이틀 넣어주고, 보드의 set 컨텐츠에서 이렇게 컨텐츠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준 보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 보드 DTO로부터 읽어드릴 수 있는 SQL 파라미터 소스가 만들어지고 얘를 통해서 인서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드 DTO를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줘야 되니까 만들어주면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클래스명 적은 다음에요. 역시 커맨드 엔터 누르면 크리에이트 보드가 나와요. 크리에이트 보드를 만들어줘라. 어디에 만들어준다. 요 DTO에다 만들어줄 테니까 com example 보드 밑에 DTO에 만들어라. 이러면 이제 보드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보드 클래스는 무슨 필드를 가지느냐? 요러한 필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요러한 필드. 요러한 필드를 가져야 됩니다. 보드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드 아이디는 인티저니까 private integer 보드 아이디. 자, 언더바 다음에 나오는 i를 대문자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private string title, private string content, private integer user ID, private string string이 아니라 데이트 타입은 로컬 데이트 타입으로 선언해 주는 게 좋다고 했었죠. 로컬 데이트 타입 해줘서 REG 데이트. 다음에 private integer view 언더바 다음에 나오는 걸 대문자로 써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view count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줬으니까 외부에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롬복을 이용해서 뭘 해줄 수 있냐면 getter, setter를 붙여주면 되고요. 자동으로 toString 메소드 이렇게 해주면 오브젝트 갖고 있는 toString 메소드도 오버라이딩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getter, setter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요 메소드 어때요? 아까는 에러 났던 게 에러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컨트롤러부터 가보면 이제 보드 서비스 애드 보드에 세 가지를 넘겼고요. 애드 보드로 갔더니 다오가 갖고 있는 메소드에다 세 가지 값을 넘겼고요. 이 애드 보드에서는 어떻게 해줍니까? 보드 DTO에다 값을 담아서 빈 프로퍼티 SQL 파라미터 소스에 넣어주게 되면 이 DTO로부터 읽어드리는 SQL 파라미터 소스가 만들어지고 얘를 인서트 보드 익스큐트에다 넣어주게 되면 내부적으로 인서트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인서트가 되는 거예요. 인서트가 되면 리스트로 자동으로 리다이렉트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테이블에 보드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정보가 select 별표 from 보드 해보면 보드 테이블에는 이렇게 한 건의 데이터가 있네요. 일단 지워봅시다. delete from 보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왜 에러가 났냐면 MySQL 기본 설정 값이 이렇게 조건 없이 모든 걸 삭제 못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주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거든요. delete all 데이터. 이거는 delete all이에요. 모든 걸 지우는 거니까 사용자가 실수로 모든 걸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웨어절 조건을 꼭 주도록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delete from 보드 조건을 꼭 줘야 됩니다. 보드 언더바 아이디가 0보다 큰 거. 이래도 전체긴 하거든요. 그런데 웨어절 조건을 적었다는 것은 프로그래머한테 너 이제 책임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MySQL에서 모든 이렇게 조건 없이 모든 걸 삭제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셀렉트 해보면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없는 상태에서 서버를 재시작하고 다시 로그인하고 한번 글쓰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제 새로 고침하면 서버가 재시작했으니까 세션 값이 없어서 로그아웃이 된 상태고요. 자, 로그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d2 골뱅이 example.com 1, 2, 3, 4 로그인 하면 로그인 됐고요. 아이고. 로그인 됐고 글쓰기 누르겠습니다. 제목은 안녕 여러분
부부개발단입니다. 방이라고 쓰나요? 부부개발단입니다 하고 등록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저장되고 이렇게 다시 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장됐는지 셀렉트 별표 프롬 보드 해보니까 어때요? 자, 저장해보니까 보드 아이디에 이 안녕 여러분 부부개발단입니다 나왔고 유저 아이디도 저장됐고 뷰 카운트 0인데 RG 데이트가 널이에요. 등록일이 저장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삭제하고 코드를 고쳐주겠습니다. 어딜 고쳐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인서트하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RG 데이트 값을 꼭 넣어줘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 만들 때 데이터가 없으면 현재 날짜를 들어가도록 설정을 안 해놨나 봐요. 그래서 set RG 데이터 해주고 local date time에 now 해주면 이 현재 시간 정보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서버를 재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SQL을 꼭 확인해 보고 있어요?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 다시 새로 고침하고 로그인하고 네, 로그인하고 글쓰기를 눌러서 안녕 여러분 부부개발단입니다 라고 해주고 등록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역시 이렇게 값을 받아들였죠? 셀렉트 별표 프롬 보드 해봤더니 이제 3 안녕 여러분 부부개발단입니다. 6 RG 데이트 0이죠. 이 보드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자동 증가하는데 1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웠잖아요. 1, 2번은 지웠어요. 지웠기 때문에 얘가 내부적으로 3번부터 저장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보면은 이 아이디 값이 1, 2, 3, 4, 5, 6, 7, 8, 9, 10 차례대로 나올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차례대로 나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삭제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빨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프라이머리 키는 유니크.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값이 들어가 있는 것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건 저장됐어요. 또 저장해 볼까요?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4, 그다음에 5, 6, 11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다음에 7, 그다음에 8, 그다음에 9, 그다음에 10. 자, 그 다음에 11 이렇게 해서 11까지 저장했습니다. 그럼 실내 데이터베이스 한번 가보면 어때요? 데이터베이스 가보니까 3부터 13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몇 건입니까? 3, 4, 5, 6, 7, 8,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자면 전체 건수가 11건이면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주면 몇 개예요? 자, 전체 건수가 11개면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준다면 두 페이지가 있는 거죠. 한 페이지에 10개 보여주고 나머지 하나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결과를 보여야 되느냐? 셀렉트 별표 프롬 보드 해주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게시물은 최신 글부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글부터 보여주려면 얻어 바이 보드 언더바 아이디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신 글부터 보여줘요. DSC 해줘야죠.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니까 DSC 해줘야 최신 글부터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자 10개만 갖고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느냐? 리미트라는 키워드 쓰면 됩니다. 리미트 0번째부터 10건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실행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갖고 왔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갖고 오면 돼요? 두 번째 페이지는 10번째부터 시작해서 10개 갖고 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페이지 쿼리고 얘는 2페이지 쿼리가 됩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한 건 갖고 왔죠. 1페이지 10건, 얘는 2건.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체 건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카운트를 구해야 될 거예요. select count from board 이렇게 해서 보드의 전체 건수를 구해오면 11건이죠. 11건이니까 만약에 11건이면 자 나누기 10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나누기 10하면 1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림 현상이 발생하니까 정수로 정수로 나누면 자바에서는 잘림 현상이 발생하죠.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건수를 나머지 연산자로 구하면 얼마가 나와요? 나머지 값이 1이죠. 그래서 나머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이 0보다 크면 한 페이지가 더 있는 거니까 요 1에다 하나 1 더해주면 2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 페이지 수는 2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페이징 처리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수도 구해야 되고 1페이지만큼 갖고 오려면은 0부터 시작하고 10부터 시작하죠? 요런 쿼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리스트 갖고 오는 걸 한번 가볼게요. 리스트가 원래는 슬래시였잖아요. 여기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목록을 갖고 와야 돼요. 어떻게 갖고 올까요? 리스트, 보드를 갖고 올게요. 자, 보드를 갖고 오는데, 보드 서비스한테 get board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페이지 값을 넣어줄 겁니다. 인티저, 페이지 값을 들어올게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1페이지일게요. 1페이지면 첫 번째 페이지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드 서비스한테 야 1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줘 하면은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거로 따져본다면 1페이지 거 달라고 하면 10건이 리스트가 10건을 갖고 오는 거고요. 2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줘 하면 이 리스트에는 한 건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세 번째 페이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 거 달라고 하면 리스트는 텅 비어 있는 거죠. 0개짜리 리스트를 여기서 리턴해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했냐면 인티저 토탈 카운트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보드 서비스 get total count라고 해서 전체 건수를 읽어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11건 있었으니까 11이 아마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보드 서비스에다가 이 메소드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도 만들어 줘야겠죠? 얘 메소드도 만들어 줄 건데, 얘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타입이 없어서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인티저 페이지는 0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1이라고 해볼게요. 1000원만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정수값인 걸 알았으니까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얘도 이제 그런데 얘는 조회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조회만 할 때는 성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트랜잭셔널을 넣어주는데 조회만 할 때, 셀렉트만 할 때는 이렇게 요 메소드 안에서 조회만 있을 땐 read only true로 넣어주는 게 성능상 좋습니다. 여기도 읽어오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셔널 read only true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보드 다오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return 보드 다오 get 얘도 total count라고 하겠습니다. 메소드 이름을 얘는 return 보드 다오 get boards 하고 페이지 값을 똑같이 이렇게 넘기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면 그냥 컨트롤로 해서 다오 그냥 바로 호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게시판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즈니스 로직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서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서비스에서 한 줄만 메소드가 적는 게 아니고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이 나올 수도 있고 SQL이 여러 개가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게시판이 간단하다 보니까 SQL 서비스 메소드 하나에서 SQL 하나만 호출되고 있는데 SQL이 여러 개 호출될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럼 보드 다오가 이런 메소드로 호출하면 되는 거고요. 역시 얘를 보드 다오에다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생성해주고
보드 서비스에서 얘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성이 됐네요. 그럼 역시 여기도 읽기 전용이니까 똑같이 붙여줍니다. 트랜잭셔널 read only true 붙여주면 되고요. 얘도 트랜잭셔널 바로 열고 read only true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전체 건수를 구하는 건 SQL이 뭐예요? string SQL은 아까 우리 만들었었잖아요. 요거 세미콜론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세미콜론은 요 툴에서 줄바꿈 표시를 해주는 거지 여기도 적어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드 SQL 이런 SQL이 필요했고요. 자, 얘도 이제 SQL이 필요하죠. 근데 요 부분이 어때요? 요 부분이 매번 바뀌죠. 이 부분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값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셀렉트가 필요한데 사실은 칼럼명을 정확히 적어주는 게 좋아요. 목록 구할 때는 보드 아이디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 목록 구할 때는 우리가 셀렉트 여기 조회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유저 아이디 값 있잖아요. 유저 아이디도 필요하지만 누가 글 썼는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름은 어디 있어요? 이름은 유저 테이블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목록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인을 하죠? 셀렉트 u 유저의 유저 언더바 뭐 보드도 유저 아이디가 있죠. 그럼 보드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 그 다음에 보드의 보드 언더바 아이디 그리고 타이틀은 보드의 타이틀. 근데 목록 보기 올 때는 컨텐츠는 필요 없잖아요. 컨텐츠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드의 등록일 그죠? 그 다음에 보드의 조회수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은 유저의 네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프롬 해주고 자 조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심플 조인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보드의 B 유저의 U 해주면 프롬절 뒤에 테이블명이 두 개가 나오면 조인을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조인이 이렇게 테이블명이 두 개 나오면 조인 조건은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됐습니다. 보드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유저의 유저 아이디와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어드바이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실행해봤더니 어때요? 유저 아이디는 지금 둘리가 우리 글을 다 썼잖아요. 둘리 아이디가 계속 똑같죠. 이름도 같고 보드 아이디가 13부터 4까지 타이틀 11부터 2 라리지 데이트 뷰 카운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회는 이런 쿼리가 돼야 돼요. 조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쿼리 그래서 카피해서 자 스트링 SQL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데 요 0이 어떻게 됩니까? 0, 10, 20, 30 이런 식으로 돼야 페이징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트라고 네임드 파라미터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트는 어떻게 변해요? 0, 10, 20, 30 이런 식으로 돼야 얘가 뭘 나타냅니까? 얘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되는 거죠. 0부터 10개, 10부터 10개, 20부터 10개, 30부터 10개, 40부터 10개 이런 식의 이제 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 얘는 웨어절 얘는 이 셀렉트 문장은 뭐가 없어요? 이게 없죠? 이렇게 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파라미터를 세팅할 필요가 없는 SQL이에요. 자, 이 SQL은 누구를 실행할 거냐면 자, 여러 SQL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JDBC 템플릿이 필요했잖아요. 그럼 JDBC 템플릿 수로 갖고 올 텐데 이 카운트 요거는 이제 요거를 엘리아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as total count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전체 건수를 요 이름으로 갖고 오게 되거든요. 실제 이 쿼리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토탈 카운트 엘리아스를 걸면 토탈 카운트라고 나오죠? 얘가 11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카멜 표기법이 아니고 이렇게 언더바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토탈 언더바 카운트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토탈 언더바 카운트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셀렉트 문장을 실행해서 이 값을 바꿔오는 건데 이 쿼리는 집합 쿼리잖아요. 집합 쿼리는 무조건 한 건의 데이터가 나와요.
무조건 한 건에. 얘는 무조건 한 건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한 건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게시물이 한 건도 없을 때는 카운트가 뭐가 나옵니까? 0 하나 나오죠. 이렇게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한 줄. 하나의 로우. 0 나오겠죠. 게시물이 만 건 들어있으면 만이라고 나오겠죠. 자, 요 SQL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Query for Object라는 걸 사용하면 한 건 데이터 갖고 오는 게 얘죠. 기억나시죠? 자, Query for Object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Query for Object. 네. 그래서 점 해주고 나서 Query for Object 써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느냐? SQL 들어갔고요. null 들어갔고요. 이 Query for Object를 보니까 파라미터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 타입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어 잠깐만요. 네. 얘는 지금 보면 한 건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라미터 넣어줄 게 없으니까 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에러 날까요? 같은 게 있대요. 쿼리포 오브젝트에 여기 SQL 파라미터 소스 받는 것도 있고 맵을 받는 것도 있어서 얘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어 있는 걸 널로 해주면 안 되네요. 그럼 SQL 파라미터 소스 비어 있는 거 쓰니까 그냥 여기 그냥 여기다가 음, 비어 있는 맵 아이고 맵 오브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비어 있는 맵이 하나 리턴되게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인티저 값을 하나 리턴해 줍니다. 얘가 이제 토탈 카운트예요. 이 값을 리턴 토탈 카운트 점 인트 밸류라고 해주게 되면 정수값이 하나 리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구하고 리턴 널부터 해볼게요. 리턴 널로 해준 다음에 실제 목록 건수를 잘 읽어왔는지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out.println으로 토탈 카운트 값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아이고. 자, 서버를 역시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볼게요. 새로 고침했더니 건수 11건 나온 거 볼 수가 있죠? 네. 10일 잘 구한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이제 목록을 갖고 와야 돼요. 겟보드스 가볼까요? 자, 이 보드 컨트롤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달라 이렇게 한 거고요. 다시 겟보드스한테 첫 번째 페이지를 달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는 0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두 번째 페이지는 10이죠. 그러니까 페이지에 따라서 어때요? 값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죠? 인티저 스타트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네요. AI가 현재 페이지에서 빼기 2란 값에다가 곱하기 10 해주래요.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가 1이면 1 빼기 1이니까 0이죠? 0 곱하기 10은 0. 그죠? 페이지가 2일 땐 2 빼기 1이니까 1,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죠. 네, AI가 자동으로 해주니까 너무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요 SQL을 이제 실행해야 돼요. 근데 얘는 여러 건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건. 여러 건을 구할 때는 JDBC 템플릿 점 쿼리라는 걸 써주면 됩니다. 쿼리를 써주는데 여기 보세요. SQL이 들어가고 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자, result set extract라는 게 또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t라는 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리스트 받는 게 여기 따로 있어요. 리스트 받는 게 따로 있죠. 리스트 받는 게 따로 있는데 로우 매퍼라는 걸 넣어줘야 됩니다. 얘를 사용해야 돼요. 쿼리인데 SQL 들어가고요. 자, 스타트 값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맵 오브 해주고 스타트에 스타트 값 넣어줍니다.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불편한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로우 매퍼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우 매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로우 매퍼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우리 유저 다오에서 만들어 봤었는데, 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었죠. 요런 거. 로우 매퍼에
유저 로우 매퍼는 빈 프로퍼티 로우 매퍼라고 해서 요 클래스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설정하는 걸 만들었었어요. 여기도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로우 매퍼 해주는데 요게 이제 보드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조인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조인. 이 보드 서비스가 보면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오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SQL이 어디 갔어? 보드 다오를 보면 조인한 결과가 있잖아요. 얘는 조인한 결과. 그래서 사실은 요 칼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칼럼. 근데 기존의 보드는 그 칼럼이 좀 아니죠. 이런 칼럼인데 뭐가 없어요. 유저 아이디도 있고 보드 아이디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아리지 데이트도 있고 뷰 카운트도 있는데 네임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인을 위한 칼럼을 추가해 줍니다. 스트링 네임을 추가해 줘야 돼요. 네임을. 자,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드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우 매퍼 들어가고 DTO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로우 매퍼를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AI가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돼 있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유저 DTO에 보면은 요거 한 줄 쓰면 AI가 열심히 자 보세요. 이거 써라. 자, 이걸 썼더니 AI가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된다.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보드 클래스에다 담아주는 어, 보드 클래스에다 담아주는 로우 매퍼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리스트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보드에 대한 목록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를 그대로 리턴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턴 받은 거가 실제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이거 값을 출력해 볼게요. 포 한 다음에 보드 콜론 리스트로부터 보드를 하나씩 꺼내서 보드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10건의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서버 재시작하고 자,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했더니 자, 어때요? 자, 토탈 카운트가 11건이었고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오니까 이렇게 10건의 데이터가 갖고 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랑 토탈 카운트를 자, 요건 주성문을 일단 제거하고 값을 갖고 왔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되냐면 모델에다 담아서 리스트에다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럼 타임리프가 모델에 담긴 값을 갖고 오는데 이때 우리는 토탈 카운트도 중요하지만 총 페이지 수가 중요해요. 총 페이지 수. 총 페이지 수는 어떻게 구하냐? 총 페이지 수는 인티저 페이지 카운트는 토탈 카운트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11건이니까 이건 1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if 토탈 카운트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나머지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페이지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으면 1페이지를 더 추가하라는 거죠. 1페이지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페이지 수는 2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페이지 수. 현재 페이지는 뭡니까? 인티저 커런트 페이지는 요 페이지 값을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는 1이죠. 전체 페이지 수는 2죠. 그다음 리스트 목록이죠. 이거를 모델에다 담아서 보낼 겁니다. 어떻게 보내냐? 모델 add attribute. 그래서 리스트는 리스트란 이름으로 보낼 거고요. 모델.add attribute 페이지 카운트. 페이지 카운트는 페이지 카운트란 이름으로 담아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는 커런트 페이지란 이름으로 담아서 모듈에다 담아줄 겁니다. 그러면 요 템플릿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에다는 뭐가 온다는 겁니까? 목록이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목록이 갖고 오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제가 여기 321 가짜로 출력해놨는데 이 321 글쓴이가 없네. 글쓴이도 추가돼야겠네요. 여기 보면 조회수가 있고 작성자
여기 이제 th name이랑 클래스로 할게요. 그러면 번호, 제목, 조회수, 작성자, 등록일이 나와야 되고요. 요 부분이 지금 여러 건, 3건 이렇게 추적되고 있는데 사실은 10건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tr 태그가 10번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tr 태그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건수만큼 얘가 10번 반복돼야 되죠? 그럼 타임리프에서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반복문. 자, 반복문. 지금 찾기 귀찮으니까 구글에서 찾아봅시다. 타임 리프 반복문 찾아보면 반복문 처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니까 th27라는 걸 쓰면 된대요. th27라고 돼 있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값에 있는 것을 프로덕트라는 변수로 하나씩 하나씩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 리스트란 이름으로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받은 것을 보드란 이름으로 담아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제목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여기는 달러 해주고 보드의 타이틀이었죠. 얘는 얘는 뭐였어요? 얘는 빠집시다. A 태그 밑에 제목 들어가는 거고 여기 뭐였어요? 제목, 조회수, 작성자. 조회수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텍스트 값 출력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까 앞에 요거 들어갔죠. txt 콜론 텍스트. A 태그에다가 요걸 붙여줘야 돼요. th 콜론 텍스트 해주고 이게 보드의 타이틀. 그러면 A 태그의 안에 값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복사해서 큰 따옴표가 붙어야죠. 자, 여기도 복사해서 뷰 카운트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붙여주고 그럼 td의 값 텍스트 값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으로 타이틀이죠. 타이틀 써주고 뷰 카운트는 얘잖아요. 뷰 카운트 작성자 이름이니까 td가 하나 더 들어 있어야겠죠. 보드의 네임 등록일은 reg date였죠. 그럼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reg date 글 번호는 글 번호는 역시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글 번호는 보드 아이디였죠. 그럼 보드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해서 새로 서버를 또 재시작해 볼게요. 한 번에 잘 나와야 될 텐데 어제도 마지막에서 오탄 해가지고 안 나왔는데 그죠? 자 눌렀더니 10건의 데이터가 짠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일 때 한 건만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야 됩니까? 페이징 처리가 나와야 돼요. 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링크가 여기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 제목을 누르면 이제 글 상세 보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상세 보기가 내용이 보여줘야 되겠죠?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뷰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하다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수정 삭제가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건 이제 내일 이어서 요 뭡니까? 페이징 처리하는 거랑 제목 누르면 안에 들어가서 상세 보기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